안녕하세요. 오늘의 어린이 책입니다. 자기긍정, 다양성, 공존의 어린이 책을 함께 읽고 있는데요. 다음 북클럽이 올해 발간한 오늘의 어린이 책 5호에 추천한 새 어린이 책을 하나씩 차례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0개 범주 가운데 사회적 소수자 범주에 속한 책들을 처음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사회적 소수자란 무엇일까? 또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까? 아마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될 텐데요. 오늘 나온 선생님 계세요.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인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벌써 저희 세 번째 녹음입니다. 네, 오늘의 어린이책 편집위원이시고 또 그림책 작가이시기도 한데 벌써 세 번째 이렇게 나와주셔가지고.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어떻게 보내셨어요, 선생님? 벌써 수요일이잖아요. 네. 정말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르는지. 이제 사실 본격적으로 거의 하반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정말. 봐도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점점 또 더워지고. 맞아요. 이제 아기와 함께 씨름하셔야 되고. 저희 아기는 오늘 이유식도 시작했답니다. 축하드립니다. 막 하루하루 달라지는 거죠. 이제 아기의 밥까지 해야 된다니 정말 미치겠어요. 햇감자 이런 거 필요하신가요, 혹시? 환영합니다. 햇감자 좀 집에 있는데 붙여드릴까요? 제가 사실 지난주에 선생님 댁에 가가지고 아기를 봤잖아요. 맞아요. 사실 지난 주말에 이제 오늘의 어린이책 선생님 편집위원들이 모두 저희 집에 이제 우르르 오셔서 네. 오늘의 어린이책 베이비인 저희 아기를 다 같이 드디어 영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정말 문 열리고 아기를 딱 봤는데 문이 열리네요. 와, 진짜 너무 놀라고 너무 예뻐가지고 내가 할머니 맞구나 이런 생각이. 저희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저희 아기 예뻐해 주셔가지고 저도 너무 보람차고 감사했어요.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실제로 이 시각적으로 비주얼도 예쁘지만 뭔가 이렇게 풍겨 나오는 게 제가 이렇게 최근에 아기 본 일이 없었기 맞아요. 요새 때문에 진짜 아기 볼 일이 없어서 진짜 오랜만에 보시죠? 네,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막 약간 한동안 주체하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남선생이 정말 감격한 표정을 되게 짓고 계셨던 게 생각납니다. 네, 모지 않았구나 막 이런 생각이 지금 선생님 보니까 막 뭉클뭉클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기들이 좀 더 이렇게 잘 자랄 수 있는 또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눈물 날라 그래. 오늘의 어린이 책도 그거에 열심히 기여를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담긴 이야기를 또 소개해 드립니다. 네. 선생님, 사회적 소수자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저희 이제 책에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하는 책들은 이제 가족, 표현, 젠더 다양성과 함께 그리고 또 다양성의 가치를 지향하는 책들을 소개한다고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서로 다른 그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거를 핵심적인 메시지로 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로 이제 장애인이라든지 큐어, 또 이주민 이런 분들이 주인공이 되는 주체적인 인물이 되는 그런 서사들이 이 사회적 소수자 범주의 책들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책을 고를 때도 그런 책 만나면 되게 반갑게 맞아요. 네, 더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잖아요. 네, 나오는 신간들을 정말 샅샅이 자세히 보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이 사회적 소수자 범주에 속한 책들을 저희가 늘 꼽는데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 같지 않나요, 선생님? 많지 않아요. 맞아요. 사실 네. 그 수가 압도적으로 적기 때문이고 또 특히나 외서 비중이 훨씬 높고 국내 출판사에서 나온 책들 중에는 여전히 이런 사회적 소수자를 주제로 하는 책들은 적어서 저희가 매년 좀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여성, 어린이, 넓은 범주로는 다 소수자이기도 한데. 맞아요. 그래도 조금 더 이제 사회적인 약자에 해당하는 그런 소수자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담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소개할 두 권의 책들을 먼저 간단히 살펴볼까요? 네, 어떤 책일까요? 오늘 사회적 소수자니까 일단 선생님 기준 질문 먼저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좋습니다. 사회적 소수자 범주의 기준 질문은요. 첫 번째, 사회적 소수자의 자기 발견과 성장을 편견 없이 보여주나요? 두 번째, 사회적 소수자는 보조적인 인물로만 등장하지는 않나요? 세 번째, 다양한 계층과 문화권의 여성을 현실적으로 보여주나요? 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책들도 이런 질문에 맞추어서 엄격한 질문에 따라서 선정된 그런 책입니다. 첫 번째 책은 어떤 책인가요?
오늘 이 사회적 소수자 범주 내에서 소개해드릴 두 권의 책 모두 이제 장애를 주제로 한 책인데요. 오늘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책은 윌리가 보는 세상입니다. 두한린 작가가 글그림을 모두 직접 하셨고요. 우리나라 번역가로는 정세경 번역가님이 옮겨주셨네요. 스푼북에서 나왔습니다. 대만 그림책이네요. 네네. 네. 서평 먼저 읽어볼까요? 네. 제가 읽을까요, 선생님? 제가 읽겠습니다. 장애 어린이와 비장애 어린이 사이의 교감을 일상의 구체적인 장면들 속에 따스하게 담아낸 그림책이다. 주인공 애비의 집 맞은편에 또래 친구가 이사 온다. 반갑게 손을 흔들어도 반응이 없자 애비는 서운한 마음이 들지만 다음 날 인사하러 온 윌리가 시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야기는 윌리가 세상을 어떻게 보고 느끼는지 비장애인 화자인 애비의 시선을 통해 섬세하게 전달한다. 손끝으로 세상을 읽고 분위기로 마음을 알아채는 윌리의 모습은 애비에게 마치 마법사처럼 다가온다. 아름다움이나 슬픔, 사랑 같은 감정들까지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느끼고 이해하는 윌리는 진정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아이다. 이 그림책은 본다라는 것이 곧 안다라는 것임을, 그리고 시각 정보에만 의존하는 보기가 얼마나 부분적인 암인지를 일깨워준다. 서로 다른 두 친구가 세상을 더 넓게 이해하며 함께 자라나는 과정을 사실적이면서도 포근하게 그려낸 성장 이야기다. 네. 역시 서평이 기네요. 반성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 정성된 서평 좋지 않나요? 정성은 너무너무 근데 이거 작업하시는데 선생님들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네, 글그림 한 두안린 작가는 국립 타이완 사범대학에서 디자인 공부하시고 영국 브라이턴 대학에서 디자인과 일러스트레이션을 공부한 작가라고 해요. 그래서 대자연과 동물, 어린이, 그림책 이런 걸 좋아하고 또 뭐 당연히 주변 잘 관찰해서 이렇게 이야기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작가입니다. 윌리가 보는 세상으로 제35회 신의 어린이 문학상 창작 그림책 부문 최우수상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이게 대만이나 중화권에선 굉장히 권위 있는 어린이 문학상이래요. 예, 그래서 조사한 걸 한번 알려드려 봤습니다. 선생님 이 그림책에서 어떤 장면이 제일 좋으셨어요? 저 이 그림책이 정말 표지부터 너무 포근하잖아요. 네. 한번 그림책을 한번 좀 따라가 볼까요? 그럴까요? 먼저 네. 한번 펼쳐보면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윌리가 보는 세상 표지에 보면요. 이제 우리 주인공이죠. 윌리가 고양이를 꼭 껴안고 있는 장면의 표지를 사용하셨어요. 네. 전체적으로 이제 약간 노란 톤의 따뜻한 톤을 사용하셨고 재료로는 이제 물감 그리고 수채 물감이랑 색연필을 위주로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네. 면지에는 조약돌 같은 게 맞아요. 보이네요. 네. 또 한번 넘겨보면 속표지에는 이제 윌리와 그 옆에 이제 또 다른 주인공 애비가 있습니다. 네. 한번 첫 장면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름방학이 끝나갈 무렵 우리 집 맞은편에 새로운 사람들이 이사를 왔어요. 친구가 될 수 있을까? 나는 속으로 생각했지요. 새 이웃집 남자아이가 나를 쳐다보길래 용기를 내어 머문머문 손을 흔들었어요. 그런데 녀석이 집으로 쏙 들어가 버리지 뭐예요. 이런. 그래서 지금 애비가 너무 당황한 표정이죠. 네. 지금 창문 너머 이사 오는 이웃집을 보고 용기 내서 자기도 손 흔들었는데 인사를 했더니 굉장히 실망했어요. 맞아요. 지금 거의 일십을 당한 상황이라고 할 수 맞아요. 있겠죠. 다음 장면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날 그 애와 그의 엄마가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우리 애도 같은 학교에 다니는데 둘이 함께 다니면 좋겠네요. 엄마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 빼고 멋대로 정하지 말라고. 저 녀석은 어제 나를 보고 아는 척도 안 했는걸? 살짝 화가 치밀었어요. 애비, 이리 와서 윌리와 아주머니께 인사드리렴. 엄마가 큰 소리로 나를 불렀어요. 이제 뿌르퉁했어요. 맞아요. 지금 네. 윌리는 완전히 지금 뿔이 났습니다. 저도 지금 이 장면 다시 살펴보니까 재밌는 게 네. 지금 애비가 그림상 오른쪽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윌리와 이제 엄마들은 또 그림이 완전히 왼쪽에 위치해 있거든요. 네. 지금 그림 정중앙을 딱 이 책장이 나뉘어 놓고 있어요. 까만 책장이. 맞아요. 막 그리고 선인장 같은 거 또 삐죽삐죽한 지금 거. 윌리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는 전혀 보이지 않죠. 사실상 이게 지금 애비의 마음을 그대로 담아낸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윌리에게 되게 커다란 오해를 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속에 커다란 이 마음의 벽을 세워버린 장면이죠. 윌리가 실제로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는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말이죠. 윌리는 얼굴이 보이지 않고 화난 애비가 이렇게 팔짱 끼고 뿌러퉁해서 앉아있는, 그리고 둘 사이에는 마치 마음의 벽처럼 맞아요. 검은 책장이 가로놓여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다음 장면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 안녕. 나는 조그마한 목소리로 인사를 했어요. 안녕, 애비. 난 윌리라고 해. 네 손을 잡아도 될까? 윌리가 물었어요. 윌리는 눈이 보이지 않는단다. 내가 친구가 되어 윌리와 함께 학교에 다녀주면 좋겠구나. 윌리의 엄마가 따뜻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어요. 이 장면에서는 윌리가 이번에 되게 용기 있게 먼저 또 손을 딱 내밀어요. 악수를 그래요. 하자고 말이죠. 미소 짓고 있네요. 맞아요. 저는 좀 이 장면이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조금 놀라웠습니다. 네. 네. 왜 놀라셨는지 조금 이따 말씀해 주시죠. 네네. 또 다음 장면입니다. 나는 매일 윌리와 같이 학교에 갔다가 집에 오기 시작했어요. 윌리는 길에서 마주하는 모든 일을 신기해했어요. 덕분에 나도 윌리와 함께 탐험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걸어갈 때 윌리는 내 팔꿈치를 잡았어요. 그렇게 해야 자기가 마음을 놓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이 장면을 보면은 윌리와 애비가 학교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이제 하굣길 같아요. 근데 그 사이에 벌어진 일들을 이제 짧게 소컷소컷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시각장애인 친구가 어떻게 길을 가는지를 사실 딱 단편적으로 또 볼 수 있는 장면이죠. 네. 보조로 사용하는 지팡이 같은 거를 딱 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 장면에 사실 애비가 좀 저만치 떨어져 있어요. 처음에 약간 쟤는 저렇게 왜 저렇게 걷지? 뭐 안 불편한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표정에 그다지 어떤 친근함이 없죠. 맞아요, 애비의 맞아요. 얼굴에. 또 길가에서 버스킹하는 사람들을 보면 윌리는 되게 신이 나서 곧잘 노래도 막 따라 부르려는 것 같고 되게 음악을 즐기는 것 같은데, 애비는 약간 좀 떨떠름한 표정입니다. 또 그 다음에 윌리가 애비의 딱 팔을 잡아요. 이 장면도 사실 이렇게 하면 내 마음을 놓을 수 있어 라고 말은 하지만 윌리가 애비와 더 친해지고 싶어서 다가서는 모습처럼 보이지 않나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반면에 애비의 표정은 여전히 약간 좀 또르퉁하죠? 네, 여전히 약간 당황했다고 맞아요. 그럴까? 약간 뭐야 왜 이렇게 친한 척이야? 약간 뭐 이런 느낌 같기도 합니다. 네. 과연 두 아이들이 친구가 될 수 있을지 또 다음 장면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윌리는 조금 특별한 아이예요. 점으로 이루어진 글자들을 손가락 끝으로 읽거든요. 때로는 별난 행동을 하기도 하지요. 꿀벌이 윙윙 날개짓 하는 소리도 윌리에게는 너무 크게 들려서 겁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책에서 또 이 장면이 되게 좋았어요. 아까 특히 어떤 장면이 기억에 남느냐고 여쭤보셨잖아요. 네네. 저는 바로 이 윌리가 이제 이 벌이 무섭다고 해서 보면은 지금 꿀벌이 굉장히 크게 그려져 있고, 네, 아이들 머리만 해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윌리는 지금까지 나왔던 모습 중에 가장 위축돼 보이고 작아 보이는 모습이에요. 그러네요. 애비에게 약간 몸을 기댄 듯 하면서 딱 고개를 숙이고 있잖아요. 네. 저는 이 장면에서 뭐랄까요. 지금까지는 되게 윌리는 그래도 되게 씩씩하고 활기찬 애야라고 하지만 또 이런 나약한 면도 있다는 거를 또 거리낌 없이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장면에서 애비가 처음으로 윌리의 어깨에 이렇게 손을 얹은 맞아요. 그동안은 약간 거리감 있게 느껴졌는데 애비가 점점 이제 마음의 문이 열리고 있는 느낌이 들죠. 눈이 좀 달라졌어요. 맞아요. 네. 사실 그 전에 속것들도 보면은 이제 윌리가 지금 점자를 막 읽어내는 장면이나 네. 아니면 윌리가 뭐 엄청 도리도리를 막 하고 있는 장면도 있잖아요. 네. 이 장면들도 여기 이제 글은 때로는 얘는 별난 행동을 하기도 해요 라고 하지만 윌리의 표정이 정같지 않습니다. 네. 이제 좀 차갑기보다는 이 윌리라는 아이가 도대체 어떤 친구일까 하고 정말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고 궁금해하는 표정을 짓고 있어요. 맞습니다. 다음 장면을 넘어가 보면요. 윌리는 다른 애들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들여 공부를 해요. 수업 시간에 이해하지 못한 부분은 녹음을 한 다음 집에 와서 몇 번이고 다시 듣는데요. 윌리의 교과서도 아주 특별해요. 글자가 많은 점으로 되어 있고 그림도 볼록하게 솟아 있어서 손으로 읽을 수 있어요. 교과서를 손으로 꼼꼼히 만져야 아주 작은 부분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을 수 있어 윌리는 말했어요. 윌리가 이제 집에 와서 혼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제 이게 애비가 윌리라는 친구를 이제 알아가는 과정인 거죠. 그쵸. 예, 윌리가 어떤 아이인지를
이제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설명해주고 있는 거네요. 또 동시에 독자들에게도 설명을 해주는 것 같아요. 윌리 그렇죠. 같은 시각장애인 친구들은 어떻게 학교에서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할까 이런 거를 되게 여러 점자책을 보여주고 또 윌리가 그걸 손으로 열심히 읽어내는 모습. 또 사실 보면 책 외에도 그 주변에 여러 학습 보조 도구들이 되게 많아요. 네. 아마 작가가 되게 조사를 많이 하고 그리신 것 같은데 이런 다양한 도구의 도움을 받아서 윌리도 다른 친구들처럼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벽에 그려진 그림 맞아요. 보세요. 저는 저 그림도 정말 좋았는데 네. 지금 윌리 옆에는 표지에 나왔던 그 검은 고양이가 편안히 누워 있거든요. 네. 그리고 윌리의 뒤편 벽에 아마 윌리가 그린 것으로 추정되는 고양이 그림이 있어요. 네. 아마도 윌리가 이제 손끝으로 실제로 만져보고 느낀 것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일 텐데 사실 보면은 그냥 다른 어린이가 그린 그림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지 네. 않나요? 비슷합니다. 맞아요. 네, 이 정도죠. 잘 그렸어요. 이 맞아요. 둥근 이 어깨에서 엉덩이로 가는 또 고양이 이 선. 뾰족한 고양이 귀 형태라던가 그런 정확하게. 거를 잘 그려내서 예, 수염까지. 네, 그래서 윌리가 시각장애가 있지만 사실 어쩌면 윌리가 볼 수 있는 것에도 한계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걸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마침내 가끔 보면 윌리는 마법사 같기도 해요. 눈을 감고도 세상 무엇이든 볼 수 있는 마법사 말이에요. 눈썹 사이를 잔뜩 찌푸린 채 무언가에 집중해서 귀를 기울이고 손으로 만질 때 바로 윌리의 마법이 펼쳐지는 거죠 하면서 윌리가 보는 세상을 이렇게 쫙 아름답게 그림으로 표현하셨습니다. 네, 아주 멋있어요. 이 그림. 그림 속의 윌리는 또 아주 자신감에 차 보여요. 진짜 마법사 같지 않나요? 맞아요. 약간 마법사의 망토를 두르고 있는 것 같기도 네, 하면서 세계를 망토 안에 딱 담은 것 같은 그런 네. 모습으로 표정도 아주 옷 속에 이제 윌리가 보는 세상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돼 있어요. 네. 나뭇잎 같은 자연부터 새, 고양이 발바닥, 바람 이런 것들이 표현돼 있습니다. 비록 윌리가 보는 세상은 어두워도 윌리도 모두 느끼고 또 알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네. 여기까지 한번 볼까요? 네네네. 그리고 그 책을 이제 그 다음은 쭉 넘어가시면 이제 윌리와 에비가 진정으로 서로 친구가 되는 장면들이 나오고요. 네. 그래서 바닷가에도 놀러 가고 근데 이렇게 해서 두 친구가 어떻게 진정한 친구가 되는지 맞아요. 그 과정이 뒤에 갈수록 정말 뭉클뭉클하게 그렇게 맞습니다. 펼쳐집니다. 또 마지막 장에는 보면요. 또 책이 끝나기 전에 윌리와 친구 되기 하는 또 이제 그런 장이 있지요. 네. 시각장애인 같은 윌리 같은 친구를 이제 우리가 만난다면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걸 소개해주는 장면인데 저는 네. 이 장면을 넣은 것도 정말 배려 있고 또 그렇죠. 세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총정리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서사에 대해서 감동받고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시각장애인 친구들을 만났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맞아요. 이런 게 약간 지침서처럼 친절하게 정리되어 있어서 그것도 또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선생님은 그 장면이 제일 좋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여기 그 장면이랑 이렇게 안고 있는 장면. 그리고 또 윌리가 이제 마법사가 된 저희가 이제 아까 읽어드린 마지막 장면. 그렇게 두 장면을 최애 장면으로 꼽고 싶네요. 네. 저는 아까 좀 놀랬다고 했던 장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 처음에 이제 두 친구가 만나서 엄마가 두 친구의 엄마들이 인사하고 소개하잖아요. 네네. 근데 엄마가 윌리는 눈이 보이지 않는단다. 내가 친구가 되어 윌리랑 함께 학교에 다녀주면 좋겠구나. 이거 너무 자연스럽게 이 대사가 등장했는데 맞아요. 저는 과연 현실에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맞습니다. 저는 이게 되게 너무 좋은데 이 두 어머니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구나. 맞아요. 이렇게 열려있고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엄마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엄마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쉽게 쉽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 다음 날부터 함께 학교를 가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 일상에서 과연 이거를 이렇게 흔쾌히 말할 수 있는 엄마 또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또 엄마들이 많을까? 맞아요. 저는 우리는 또 그런 이웃이 되어줄 수 있을까? T 인간 있잖아요. 그래서 전 또 이 장면이 저희가 또 이따 소개해드릴 또 너랑 나랑 바람을 핥으면에서도 굉장히 겹쳐지는 듯한 장면이 나오죠. 네네. 여기 꽤 오래 머물러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것이 현실적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내 아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요즘은 장애가 있든 없든을 떠나서 이런 상황 자체도 잘 안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특히 저희 이제 돌았다 다음에 보면 우리나라 정말 특히나 더 장애인을 만나기가 참 쉽지 않은 사회입니다. 네네. 그래서
내 아이가 장애가 있을 때 기꺼이 옆집 아이에게 친구가 되자라고 제안할 수 있는가. 정말 장애가 없는 비장애인끼리도 이 관계가 잘 안 되는 시대를 살다 보니까. 사실 맞아요. 정말 비장애인끼리도, 이마저도, 사실 네. 이웃집에 뭐 또래가 나와도 바로 흔쾌히, 어머, 내일 너네부터 학교 같이 가봐, 같이 놀아. 이렇게 또 요즘은 정말 그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네, 그거 잘 안 하는 사회가 됐는데, 과연 여기까지 가려면, 이게 좀 되게 먹먹한 장면이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 엄마들처럼 아이를 양육할 때, 과연 이렇게 마음을 탁 열고, 아이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어떤 관계에 대해서 좀 성숙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양육자들에 대한 생각? 이거를 좀 하게 되는. 그래서 저는 여기 좀 놀랐습니다. 또 그 생각도 했어요. 어쩌면 사실 어린이들이 더 편견이 없을 것 같고, 오히려 보호자인 어른들이 더 편견에 가득한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죠. 예, 맞아요. 그리고 굉장히 우리 사회 이미 편견과 차별이 공간에 굉장히 깊숙이 개입돼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장면이었어요. 그 또 선생님이 또 이 장면을 찝어주셔가지고 저도 한마디 더 덧붙이자면은 저도 이 장면이 되게 좋았는데 또 그 중에 하나가 사실 그 장애를 주제로 한 그림책들을 보면은 되게 기본적인 그런 서사 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특히나 되게 대중적이고 많이 쓰이는 진행 방식이 처음에 이 아이가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아픔이 있다라는 것을 밝히지 않는 거죠. 그렇죠. 사실 이런 면이 있어 저런 면이 있어 하고 약간 그냥 비장애인처럼 진행이 되지만 짜잔 사실 알고 보면 이 친구는 장애가 있었단다. 어때? 사실 전 비장애인과 전혀 다를 바가 없지. 우린 다 똑같아. 이런 똑같아. 식으로. 벌써 여러 권에서 스쳐 지나가시죠. 그런 책들이. 그런 책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좀 그런 방식도 되게 좋고 일반적인 방식이라는 서사 거죠. 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정말 훅 들어오잖아요. 윌리 눈이 보이지 않는단다. 그래서 바로 정말 다이렉트로 훅 어머나. 들어오잖아요. 근데 저는 또 이런 게 되게 지금 또 필요한 서사 방식이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참신하기도 하고 너무 좋았는데 반성하게 되는 거죠. 맞아요. 우리의 어떤 환경이나 우리 양육자들의 태도나 이런 것들을 반성하게 되는 그런 지점이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야기가 더 급진적인 거죠. 바로 그렇죠. 말하고 진행하는 게. 그래서 바로 아이들은 편견 없이 내일부터 학교로 같이 다니잖아요. 윌리가 눈이 보이지 않는구나. 이 아이는 그럼 어떤 삶을 살아갈까를 바로 그 다음 장면부터 이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방식이 그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보통 장애를 다룬 책이 이제 진행되는 많은 그 서사 방식과는 또 차별되는 점이고 또 어쩌면 지금 사회에는 더욱더 점점 이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리기 힘든 사회가 되었을 때 훨씬 더 필요한 그런 서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훅 들어오는 지점이 맞아요. 굉장히 좋았다. 네, 맞습니다. 여기 이 책에서 선생님이 보는 어떤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 물론 어떻게 보세요? 어떤 부분 작가가 계속 주안을 둬서 말하고 싶어 한 부분이 있잖아요. 계속 말하는 게 이 본다라는 말 자체가 되게 많이 나와요. 네네. 우리가 서평에도 나왔지만 맞아요. 저희가 읽을 때는 그거를 다 읽어드리진 못했는데 본다, 알아본다 이런 말을 아주 직접적으로 사용을 하시거든요. 어떤 부분에 되게 그게 많냐면 공원에 가서 놀 때 윌리는 손가락 끝으로 촉촉한 잔디밭을 보고 자동차 소리를 보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자신의 고양이를 이런 식으로 알아보기도 하고 알아채기도 하고 그러니까 시각으로 우리가 보통 사람은 시각으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입수하는데 윌리는 시각이 없는 대신에 무엇으로 세상을 바라보는지 알게 될까라는 거를 다른 감각들이 맞아요.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씩 얘기해주고 있는 대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보통 본다라는 건 정말 그냥 그 시각 정보를 받아들인다 이런 시각적인 의미로 사용하지만 사실 결국 이 책에서 말하는 게 본다라는 건 결국 안다라는 거고 더 나아가서 그걸 느낀다라는 게 된다라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윌리가 그런 시각장애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윌리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 손끝으로 느끼고 또 귀로 들은 정보를 나만의 방식으로 해석하면서 또 사실 훨씬 많은 오감으로 세상을 느끼고 있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뭐 손이 떨린다든지 목소리가 가라앉았다든지 그래서 그런 분위기 파악도 훨씬 빨리 하면서 말투가 바뀌었다든지 그 결정적으로 이 책에서 윌리와 애비가 친구가 되는 딱 그 순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제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던 이 주인공 애비의 슬픔을 오로지 딱 윌리만이 알아채 주거든요. 네. 그래서 이 애비가 마침내 정말 마음을 활짝 열게 되는, 물론 그 전에도 서서히 친구가 되어 가지만
자신의 마음을 오직 윌리만 알아주네라고 깨닫는 지점이 있는 거.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래서 과연 본다라는 거는 뭘까? 그렇다면 그냥 비장애인이 우리는 세상을 똑바로 보고 있는 걸까? 타인의 마음을 똑바로 알아봐 주고 있는 걸까? 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맞아요. 그런 부분이 저도 되게 좋았습니다. 둘이 친구가 되는 과정도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예. 사실 처음에 이 시작은 되게 딱 엄마들이 너네 오늘부터 좀 같이 다녀 딱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딱 애비가 마음의 벽을 세운 것도 딱 그림으로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표정으로도 맞아요. 약간 뭐 일부러 거리를 두고 있다거나 좀 차가운 표정을 짓고 있다거나 이런 걸로 보여주는데 점점 애비의 표정이 풀려가고 마침내 마음의 문을 열고 딱 친구가 되는 과정이 또 되게 감동으로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그게 느리지만 이런 방식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가 이렇게 소통하고 열려 간다라는 것을 아주 이렇게 섬세하게 잘 보여줬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어떤 역지사지의 어떤 과정, 내가 타자의 어떤 상황, 타자의 어떤 아픔을 어떻게 이해해 갈 수 있는가를 아주 구체적인 어떤 케이스, 경험 속에서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그런 점도 저도 되게 좋았습니다. 네. 또 윌리를 이제 특별한 아이라고 소개를 하는데 그래서 이 책을 딱 덮고 나면은 윌리가 특별한 거는 윌리가 뭐 이런 장애가 있는 친구여서가 아니라 정말 윌리만이 가지고 있는 이런 고유한 능력, 윌리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또 타인의 감정을 읽어주고 이런 능력 때문에 또 윌리가 특별한 아이인 거구나. 또 이런 것들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감수성들이 훨씬 더 발달했다, 더 열려있다라는 것들을 또 애비가 알아가면서 친구에 대해서 감탄하고 또 그 친구에게 또 더 친근감을 느끼고 이런 게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장애가 중요한 소재가 됐지만 우리가 보통 보통의 관계, 일반적인 관계에서도 다 통용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예. 그냥 뭐 장애든 비장애인 그런 걸 떠나서 또 관계 맺는 과정 그 자체를 또 보여주는 책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런 지점이 이 그림책 되게 부드러운 그림,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이렇게 보일 정도의 그림인데도 많은 것을 얘기해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난 매일 느낄 수 있어 차고 넘치는 사랑을 눈이 보이지 않는 윌리가 전해주는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사랑을 느끼는 방법 이렇게 뒷표지에 써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첫 번째 그림책으로 윌리가 보는 세상 같이 보고 계신데 어떻게 전체적으로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그럼 저희도 이제 약간 이 책을 덮으면은 만약에 우리도 이제 이 시각 정보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다른 감각만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면 그건 어떨까 상상하게 되는데 생각해보면은 지금 이거를 들으실 청취자분들도 지금 같은 일을 하고 계신 거더라고요. 맞아요. 저희가 사실 그림을 읽어내는 게 제일 중요한 그림책을 오로지 지금 이 청각 자료로만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지를 보지 않고 이렇게 들으시면서 또 이 책을 상상했을 때 또 나중에 실제로 책장을 넘어가 보면서 책을 보았을 때를 비교하면은 그 또한 또 특별한 재밌는 경험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윌리가 독자들을 데리고 윌리가 보는 세상으로 이제 인도해 주듯이 우리도 만약에 그런 방식으로 계속 이제 바라본다면 윌리가 보는 세상을 또 윌리의 이제 이끌림에 따라서 바라볼 수 있게 또 새롭게 느낄 수 있게 되겠죠. 전 오늘 이 장애를 다룬 두 권의 책을 읽으면서 제가 몇 년 전에 읽었던 위를 봐요 정진호 작가 그림책이 떠올랐거든요. 그 전에도 물론 그런 책들이 있었겠죠. 근데 그 책을 봤을 때 그 책의 어떤 시각적인 시선을 처리하는 방식이 이렇게 다르게도 표현할 수 있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었거든요. 생각해보면 그 책도 결국은 그 관계 맺음을 또 보여주는 책이기도 하네요. 그렇죠. 혼자 있는 아이가 계속 아래를 보면서 어떤 뭔가를 보내는 거잖아요. 텔레파시. 맞아요. 이 시그널을 보내는 거죠. 근데 그 무심하던 사람들이 결국은 알아채고 같이 맞아요. 이렇게 반응을 하는 그 관계가 굉장히 좋았는데 결국은 그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어떻게 소통할 거냐를 다룬 그림책들이 우리한테 주는 감동이 좀 맞아요. 그렇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 그 책도 선생님 시작에 바로 그 수지가 다리를 잃었어로 시작을 해요. 첫 장에 바로 사고 나서 다리를 잃었어 하면서 그러니까 시작을 하거든요. 그게 다짜고짜 시작하는 것이 주는 맞아요. 미덕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그 미덕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오히려 지금 이 시대에 그게 더 필요한 또 서사 방식일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까지 윌리가 보는 세상
대만 그림책 함께 같이 읽어봤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소개할 책은 어떤 책입니까? 네, 두 번째로 소개드릴 책은 너랑 나랑 바람을 핥으면이라는 책입니다. 피오나 카스웨일 글, 위룽 그림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김여진 선생님이 번역해 주셨습니다. 피카주니에서 나왔고요. 한번 서평 읽어봐 주시겠어요, 선생님? 네, 다음 북클럽 서평은 이렇습니다. 옆집에 사는 아이는 바람이 불어오면 혀를 내밀고 바람을 핥곤 한다. 옆집 아이 어머니의 제안으로 함께 바닷가로 놀러간 두 아이는 각자의 방식대로 바다를 즐기다가 돌아올 때가 되자 같이 혀를 내밀고 짭조름한 바닷바람을 핥는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친구의 특성과 감정 표현 방식을 이해하고 마침내 반 아이들 모두가 새로운 감각을 동원해 타인의 입장이 되어보는 과정을 재미있게 그려낸 작품이다. 이렇습니다. 바닷바람을 핥는다. 저 이거 읽으면서 이렇게 저도 혀를 이렇게 내밀고 공기를 좀 맡아보려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네. 피오나 카스웰이라는 작가는 영국 작가인데 홍보 일을 좀 하시나 봐요. 자폐증 인식의 날 이럴 때가 되면 또 이런 정보를 알리는 데 힘쓰기도 한다라는 그런 분인데 첫 그림책에 글을 썼습니다. 너랑 나랑 바람을 핥으면 이 그림책에 글을 쓰신 분이고 그림을 그린 위롱 작가는 영국계 중국인 일러스트레이터입니다. 난징에서 공부를 하셨고 런던에서도 또 공부를 하셨네요. 그래서 그 유명한 퀸틴 블레이크의 지도를 받았다. 이렇게 작가 소개에 써 있습니다. 비슷한가요, 스님? 스승님의 그림이 좀 느껴지는 그림책인가요? 약간 그런 선 느낌은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가요? 예, 상도 많이 받으신 그런 그림 작가입니다. 위룽 작가고요. 아, 그리고 또 보니까 선생님 이거 책의 원제는 The Boy Who Loves to Lick the Wind네요. 원래는 이제 바람을 핥는 거를 사랑하는 소년인데 너랑 나랑 바람을 핥으면 훨씬 더 감성적으로 잘 표현해 주신 것 같지 않나요? 그러네요. 이 너랑 나랑이라는 말이 맞아요. 주는 느낌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이게 더 또 이 책 또한 사실 이제 이때 소개해드리겠지만 관계를 또 굉장히 중시하는 책인데 네. 또 이게 단순히 그 주인공 소년만이 아닌 정말 우리 다 같이 관계 맺음의 중요성을 네. 제목에서부터 한 번 더 보여주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제가 막 조사해봤어요. 이게 중국 그림책이야, 뭐 영국 그림책이야, 막 이러면서 했는데 꼭 이건 영국 그림책이네요. 네네. 영국 그림책인데 이게 뭐 수저우 대학 출판부 이런 것도 판권면에 있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좀 헷갈리긴 했습니다. 어쨌든 영국 그림책이고 그림 작가가 중국인입니다. 이 책의 가장 큰 강점? 어떤 지점을 이 책의 소개의 포인트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사실 저희 그림책에서 일단 자폐 스펙트럼이 주인공인 책이 정말 흔치 않습니다. 저도 잘 기억 안 납니다. 그렇죠. 저도 지금 생각나는 책이 거의 없는데. 시각, 청각 이런 거 좀 많이 봤는데. 네. 왜냐하면 또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제 그림책 작가로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냥 단순히 시각장애인이나 뭔가 청각장애인이었을 때 뭔가 표현할 게 더 많을 것 같은데 자폐 스펙트럼 일단 이름부터 스펙트럼이 들어가잖아요. 너무 그 범주도 큰데 이거를 또 그 그림으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그 고민이 되게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사실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친구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게 흔치 않은데 일단 바로 그 지점부터가 또 이 책이 가지고 있는 강점인 것 같고요. 또 사실 그 아이가 이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아이가 보는 세상을 또 굉장히 아름답게 묘사해 주고 있어요. 네, 약간 이 책을 읽다 보면은 이 주인공 친구가 예술가 같은 맞아요. 느낌이 정말 들어요. 약간 아티스트 같은 딱 느낌이 네. 있죠. 그게 또 이렇게 어떻게 명랑하면서도 신나게 그릴 수도 있구나.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 느낌? 그것을 또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아까 이 윌리가 보는 세상도 그랬지만 그걸 좀 거부하거나 뭐 이상하게 보는 게 아니고 전적으로 딱 또 받아들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쟤는 저렇구나. 어머 다르네. 재밌네.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맞아요, 착착착 맞아요. 가까워지는 과정이 표현이 되니까 뭐 이런 어떤 속도감, 네, 서사의 맞습니다. 속도감 이런 게 좋았습니다. 저는. 네. 한번 일단 책을 읽어볼까요? 네, 선생님? 좋습니다. 네. 일단 책 표지부터 보면은 너랑 나랑 바람을 핥으면 밑에 봐도 이제 바다에서 아이들이 아주 신나게 물장구를 치면서 놀고 있는 장면으로 시작을 해요. 네. 사실 저는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이 장면만 보면은 두 친구 중에 누가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친구인지도 구분할 수가 없어요. 모르겠어요. 예. 맞아요. 전혀 알 수가 없죠. 한번 책을 신났어요. 펼쳐볼까요? 면지는 아주 시원한 바다 그림으로 시작을 하네요. 네. 책의 첫 장면입니다.
옆집에 사는 그 애는 바람을 핥는 애였어. 난 내 방 창가에서 그 애가 도대체 뭘 하는지 지켜보곤 했었어. 그래서 그의 엄마한테 물어봤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바람을 핥고 있단다. 너도 해볼래? 쭈뼛대는 내게 아주머니가 이어서 대답했어. 우리랑 같이 바다 보러 갈래? 최고의 바람은 모두 바닷가에서 불거든. 그럼 그림도 되게 아기자기합니다. 맞아요. 네. 딱 이 아이가 창밖에 있는 이 자폐스트럼을 가진 친구를 보면서 시작을 하는데요. 네. 바로 또 공손하게 바로 엄마한테 물어봐요. 저 친구는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말이죠. 그랬더니 바람을 핥고 있어. 뜬금없이 이게 뭔 말이래? 막 그러고서 우리 같이 바다 보러 갈래? 이렇게 하니까 바로 그냥 바닷가로 가는 거죠. 맞아요. 자, 다음 장면 넘어가 볼게요. 저 이 장면 되게 좋았습니다. 그 다음 장면은 이제 차에 탄 두 아이의 이미지를 보여줘요. 그 애는 끽끽거리고 야호 소리를 내고 몸을 튕겨대고 팔딱거렸어. 모래랑 바다가 보이자 온몸을 마구 들썩거렸지. 그 애가 항상 말로 표현하는 건 아니었어. 그 애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모래와 바다가 만나는 곳까지 내달렸어. 그런 다음 잠시 우뚝 서서 바람을 핥기 시작했어. 아주머니가 말했어. 내가 그랬지? 최고의 바람은 모두 바닷가에서 분다고. 이 장면은 저는 아무런 정보를 없이 처음 이 책을 봤을 때 여기서 생각했어요. 야, 이것도 사회적 소수자니까 아마 장애를 다룬 책 같은데 그렇다면은 이 아이가 어떤 장애가 있는 거지를 저는 딱 바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틱인가 뭐 이런 생각도 했고요. 그러다가 책을 이제 보면서 자폐 스펙트럼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데요. 정말 자유분방하게 표현이 됐어요. 맞아요. 또 되게 정말 생생하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옆에 지켜보는 아이를 보면은 되게 얘는 왜 약간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아서 약간 뜨악하고 놀란 표정을 짓기도 하고요. 놀라기도 하고 맞아요. 생각하기도 하고 약간 귀찮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옆에 친구의 모습을 계속 관찰하는 맞아요. 그런 모습이 표현되어 있고 드디어 바닷가에 도착해서 그 애는 바다로 막 뛰어가고 있죠. 맞아요. 네. 지금 같이 온 친구는 안중에도 없어요. 일단 네. 바다로 달려갑니다. 네. 자, 다음 장면입니다. 나는 허리를 숙이며 조개 껍데기 좀 주워야겠다 라고 중얼거렸지만 그 애는 오독하니 서서 바다만 바라보았지. 그러고는 몸을 숙여서 돌멩이 하나를 줍더니 바다를 향해 던졌어. 풍덩! 그 애는 깔깔 웃었지. 지금 보니까 저는 처음에 이 주인공 친구가 조개 껍데기 좀 주워야겠다라고 한 것도 뭔가 자기 딴에는 먼저 놀자라고 약간 신호를 보냈던 것 같아요. 저도요. 그렇죠. 약간 같이 하자. 나랑 맞아요. 조개 껍데기 같이 줍자라고 한 것 같은데 이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그 애는 지금 관심이 없습니다. 네, 바다만 보고 맞아요. 있고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을 그냥 하죠. 맞아요. 돌멩이를 주워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나하고 있어요. 네. 다음 장면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난 한참 동안 부드러운 돌멩이 2개를 찾았어. 정성스레 찾아낸 완벽한 돌들이었지. 하나는 회색 돌멩이, 다른 하나는 갈색 돌멩이였어. 그 애는 회색 돌멩이를 골라 잡았어. 아주머니가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어. 살살 던지렴. 그 애는 돌멩이를 내려다보며 큰 소리로 콧노래를 부르더니 바다 저 멀리 휙 집어 던졌어. 네. 앞에는 조개 껍데기 좀 주워야지 했는데 친구가 관심이 없고 돌멩이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이번엔 돌멩이를 맞아요. 자기가 직접 주웠네요. 또 이 친구도 사실 한 걸음 또 용기를 내고 다가선 거죠. 그렇죠. 그리고 바다로 던집니다. 자, 그 다음 장면입니다. 이제 간식을 먹어볼까? 아주머니의 말에 우리는 돗자리로 내달렸지. 나는 샌드위치를 우물우물 씹으며 말했어. 우와, 맛있어요. 그런데 그 애가 샌드위치를 한 입 베어 물더니 모래바닥에 던져버렸어. 양손으로 귀를 막고는 눈물을 글썽거렸어. 아주머니가 말했어. 모래가 조금 들어갔나 봐. 모래를 씹어서 머리가 어지러울 거야. 아주머니는 남자의 옆에 바짝 앉아 그 애가 모래 묻은 손으로 원피스를 만지도록 내버려 두었어. 그런 다음 그 애에게 음료수를 주었지. 저는 이 장면도 되게 좋았는데 꼭 이제 자폐 스펙트럼이 있는 이제 어린이 같은 경우 꼭 이런 행동할 때가 있잖아요. 약간 잘 지내다가도 갑자기 약간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지금도 딱 그런 장면인데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주인공 친구가 옆에서 그냥 말없이 지켜봐 주죠. 그렇죠. 그 친구가 이제 이곳이 지나갈 것을 알고 있으리란 것처럼 말없이 지켜봐 줍니다. 또 아주머니의 설명이 그때그때 또 굉장히 적절해요.
맞아요, 정확하게 맞아요. 뭔가 그 자체를 어떻게 불편하게 하지 않는 적절한 설명을 맞아요. 또 이런 해주시네요. 보호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자, 그 다음 장면입니다. 나는 모래밭으로 가서 돌멩이를 조금 더 모았어. 아주 작고 부드러운 돌멩이들로 말이야. 부드러운 돌멩이들을 차곡차곡 쌓아 돌멩이 성을 만들고 성 둘레로 못을 파냈지. 양쪽 귀에 입거리가 걸린 그 애가 킥킥거리며 옆돌기를 하면서 내 쪽으로 뛰어왔을 때 나는 마침 돌멩이 성을 완성했어. 그 애는 돌멩이 성 맨 위에 돌을 짚더니 바다 저 멀리 던졌어. 그 다음 돌멩이는 내가 던졌어. 그 애만큼 멀리는 아니지만 다음 돌은 또 그 애가 던졌지. 저는 이 장면도 보면은 사실 그 전에도 이 주인공이 열심히 찾았던 정성스레 찾은 돌을 얘가 휙 던져버리잖아요. 네. 이번에 어떻게 보면 한술 더 뜹니다. 그렇죠. 이번에 주인공이 돌멩이 성을 기껏 만들었더니 그걸 또 이제 바로 또 바다에 던져버리는 그런 행동을 하는데요. 집었으니 우르르 쏟아졌죠. 네. 성이 무너졌지만 그런 걸 개의치 않고. 맞아요. 둘 다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네. 심지어 돌멩이 던지게 합니다. 주인공 아이도 바로 그럼 나도 던질래 하면서 돌멩이를 던져버리잖아요. 네. 아주 신나게 말이죠. 이제 같이 노는 네. 사이가 됐죠. 그래서 그 다음 장면부터는 드디어 마침내 두 친구가 완전히 신나게 함께 손도 잡고 빙빙 돌고 함성을 지르며 신나게 놀기 시작합니다. 이제 바닷가 놀이가 됐네요. 맞아요. 이제 또 마침내 다 같이 공기를 핥고 그 중간중간에 그 애가 이 장애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그런 상황들도 보여지고. 맞아요. 그럴 때 또 아주머니가 이 아이의 상황을 우리 친구에게, 화자에게 설명해 주잖아요. 네, 항상. 왜 그러는지. 두 번째 보면은 바닷가를 떠나려니 슬퍼서 그러는 거란다. 좋았던 곳을 떠날 땐 참 힘들어. 그치? 라고 설명해 주니까 맞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 나도 그 감정을 아니까. 그러니까요. 맞아요. 이런 식으로 아주머니의 응대가 참 적절하고 네, 그 지점도 성숙합니다. 저는 좋았습니다. 이렇게 친구를 서로 다른 두 아이가 친구가 되기 위해서 양육자가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아까도 그랬지만 자꾸 그런 거에 이렇게 꽂히게 되더라고요. 전 그 생각도 했어요. 아까 다시 이 책을 읽으면서 보니까 이 책도 결국 시작이 지금 이 책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친구가 마침 또 이웃집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 거죠. 네. 딱 그 발견하게 되는 계기가 결국 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이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멀리 있지 않아. 맞아요. 우리 이웃에도 있는데 우리는 잘 안 보인다라는 맞아요. 게. 안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네. 그래서 조금 더 열심히 살펴봐야 되나? 또 더 적극적으로 어른들이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런 책을 보게 되면 하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예. 여기도 이제 이 친구가 학교에 가서의 상황 이런 것도 네, 이제 끝에는 등장하네요. 이제 다 같이 학교에 가는데 학교에서도 이 자폐 스펙트럼 가진 친구가 나는 이렇게 놀았어 하면서 바람을 핥는 또 자세를 취하니까 네. 그랬더니 다 같이 어떻게 했나요, 선생님? 다 막 같이 놀리고 막 이상하다고 보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네, 모두가 다 같이 삥 눌러 앉아서 네. 혀를 내밀면서 놉니다. 다 같이 해보자 하면서 말이죠.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네. 타인의 감각을 이해하는 과정인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타인의 감각을 이해하는 과정. 네. 그래서 꼭 사실적인 거, 물론 모든 그림책에는 어느 정도 판타지가 다 들어있지만 이 정도의 어떤 일상적인 수준에서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는 판타지? 즐거움? 이런 게 여기도 보여져서 그런 지점이 또 재밌게 맞아요.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 또 이 책이 특히 좋았던 점이 또 아까 이제 윌리와 보는 세상과는 약간 또 이제 다른 점인데요. 이 책에서는 주인공이 특히나 어떻게 이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친구에게 다가가는지를 더 이제 섬세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굉장히 주인공이 조심스럽게 다가가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막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은 행동을 해도 계속 관찰을 하면서 자기도 이제 익숙해지는 거죠. 지켜보는 과정. 맞아요. 네.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무조건 이 관찰하는 것이 그 관계의 맺음의 시작일 수 있는 거죠. 또 거기서 다정함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친구를 이해하게 되고 또 이해하면서 서로 마음이 통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 관찰의 시간 동안 이 친구도 사실 저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친구의 언어를 배우고 있었던 거예요. 학습을 맞아요.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놀 수 있었던 맞아요. 그래서 던지고. 관찰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는 다 같이 노는 거죠. 그 애의 방식대로, 그 애의 언어대로. 돌멩이도 던져보고, 파도도 헤치고, 또 혀를 내밀고, 바람의 맛을 느껴보는 것처럼요.
그 사람의 언어로. 맞아요. 네. 그래서 마지막에 이 다 같이 반 친구들이 한꺼번에 딱 혀를 내밀고 이렇게 바람을 핥아보자 할 때는 되게 어떠한 그 연대 카타르시스 같은 게 또 느껴지잖아요. 네, 맞아요. 미소가 지어지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그래서 저는 이 책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관계 맺음을 다루는 책이고 또 그 내가 아닌 다른 어떤 존재든지 간에 그 사람과 이제 연대할 수 있는 거는 결국 그 사람의 언어로 소통을 하는 것이다.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친구를 사귈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제 입장만 이렇게 얘기하면 친구가 안 되고 조금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맞아요. 들어야. 듣고 관찰을 해보는 거죠. 네, 저희도. 그래야지 서로의 코드를 찾아가는 과정인데 마찬가지라는 거를 또 깨닫게 됩니다. 근데 네. 여긴 더 이제 윌리가 보는 세상도 그렇고 너랑 나랑 바람을 핥으면도 그렇고 내가 주로 쓰는 감각이 아닌 감각으로 소통한다라는 것의 어떤 새로움 또 그게 다른 배움도 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관계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같이 다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저는 그 그림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그 윌리와 이 책의 그림의 차이도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 선생님이 보시기엔 어땠는지 이게 조금 더 너랑 나랑이 더 다채롭게 느껴지긴 하거든요. 맞아요. 일단 뭐 컬러를 사용하시는 것도 그렇고 네. 조금 더 약간 사실적으로 이제 묘사를 하시죠. 실제 그렇죠. 표정 같은 것도 보면요. 연필로 이렇게 맞아요, 표현이 맞아요. 돼 있어서 되게 그 감정이 훨씬 섬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예. 얘 놀랬구나. 얘 좀 지금 관찰하고 있구나. 이런 게 그때그때 드러나는 그런 느낌. 네. 그래서 윌리가 보는 세상은 조금 약간 이런 귀여운 그림체라면은 네. 사실 이 책의 위룡 작가님 조금 더 사실적으로 이제 표현을 하셨다고도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똑같은 중국계 네, 중화권 중화권의 그림 작가의 그림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예전에 우리가 소개한 어떤 책은 너무나 중국스럽다 이런 느낌을 주는 것도 있었는데 이 책들은 저는 별로 그런 느낌 안 받았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막 서지 정보 찾아보고 그때서야 알았는데 오늘의 두 책에 대해서 선생님이 추가로 더 하실 말씀 있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일단은 우리가 늘 다 같이 곁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존재를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결국 시작을 하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발달장애 친구가 한 반에 오래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저 사실 잘 못 도와줬어요. 저도 어릴 때도 있었어요. 그 제가 최근에 들은 걸로 오히려 저희 어릴 때는 조금 더 그렇게 뭐 장애가 있는 친구도 비장애인 학급에 무조건 뭐 몇 프로는 있어야 하고 이런 늘 게 있었어야 있었던 것 됐는데. 같아요. 예, 그래서 주로 어머니가 항상 이제 가방을 들고 오시고 이랬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체육 시간에 같이 못했다는 거를 빼고는 늘 같이 수업을 받았기 때문에 거의 차이를 잘 못 느꼈는데 요즘은 학교에서 어떤지를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다 분리가 맞아요. 많이 되는 학교를 것 같고. 가보면 특히 또 서울에 있는 학교에서는 더 보기가 좀 힘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통합 수업이 거의 잘 안 이루어지는. 네, 또 민원도 되게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게 좀 아쉬웠다는 말로는 부족하네요. 네. 예, 퇴보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맞습니다. 네. 그 어떤 어린이집에 제가 무슨 자원봉사 활동 같은 걸로 잠깐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자폐 스펙트럼 가진 친구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는 그 어린이집이라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특별 교사가 붙었어요. 맞아요. 특별 교사들이. 네, 그래서 그 교사는 다른 친구들도 보지만 항상 이 아이와 함께 놀게 이렇게 교육적으로 배려는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놀아봤는데 조금 더 보통 친구들보다 예민하다는 걸 빼고는 놀이하는 데는 전혀 어떤 차이를 못 느꼈거든요. 네네. 저는. 그래도 어쨌든 그런 배려가 있는 거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건 필요하니까. 교육적인 어떤 배려는 필요하니까. 그런 기억은 나네요. 그래도 내 주변에서는 이제는 거의 잘 보기가 힘들어서 엄마가 직접 아이를 데려와서 옆집 아이에게 내 아이는 눈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친구가 되어줄래? 이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 맞아요. 너무 그랬으면 좋겠네. 또 얘 친구가 바람 핥고 있는 것처럼 너도 같이 바닷가 가서 해볼래? 라고 또 말할 수 있는 네. 그런 사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지점들 두 책에 공통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두 권의 그림책 이혜인 작가와 함께 윌리가 보는 세상 너랑 나랑 바람을 핥으면 사회적 소수자 중에서 장애 어린이에 대한 이야기 담은 그런 그림책 함께 읽어봤습니다. 주체적인 어떤 성장 또 존중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또 장애를 인식하는 문제도 있지만 우리 사회에 더 많이 장애인들이 더 많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이런 게 더 마련해야 된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되고. 그게 정말 특히 서울에서도 더욱더 힘들고요. 바라보기가. 사실은 네. 비장애인도 서울이 굉장히 복잡하고 힘든 맞아요. 도시인 건 맞아요. 좀 어쨌든 그런데
이런 책 읽으면서 마음의 어떤 반성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랬던 정말 것 또 이런 같습니다. 이야기들이 더 필요하다 그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네, 선생님 오늘은 하실 말씀은 충분히 하셨어요. 네. 세 번째 시간인데 차츰차츰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아직도 올 때마다 층이 몇 층인지를 못 찾아서 세면서 아주 2층입니다. 큰일입니다. 2층 플랫폼 2층입니다. 네, 재밌는 그림책 앞으로도 또 많이 있으니까 선생님 시간 되실 때 네네. 또 이렇게 시간 맞춰서 같이 얘기해 볼 수 있으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예, 다음에도 또 뵙기를 또 바라고.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좋은 책 지금 준비하고 계시니까 새 책 나오면 또 같이 얘기해 볼 수 있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어린이 책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